예를 들면 사자왕 치폴리니, 유명한 피터 사간, 그리고 리고베르토 우란. 브랜드만 지우고 뭐 BMC다, 캐논데일이 UCI 경기에 준하는 바이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캐논데일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캐논데일의 진심인 남자. 이거 맞나? 아니. 아무튼 저희 채널은 캐논데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자영업자고, 제가 어쨌든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를 매우 좋아하고 매우 사랑하고 저희 매장에서 캐논데일 소식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소프바이크 채널에 저는 미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들은 당연히 저의 자전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캐논데일의 랩71 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논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거를 누가 앞서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열심히 타고 있는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은 게 프레임에 대해서 오늘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 매장에서 일단 랩71을 한 대를 출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자전거, 그리고 저희 와이프 자전거.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대전에 랩이라는 시리즈가 딱 4대 있습니다. 랩이라는 이 자전거를 아직은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보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캐논데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랩71이라는 등급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에보 스탠다드 모델, 하이 모듈러스, 랩71 이렇게 세 번째 등급인데 실제로 국내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랄까, 이게 마케팅의 일부인지 전략인지는 잘 랩71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왕성하게 판매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수입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캐논데일은 나오긴 했지만 볼 수 있는 자전거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금액은 750만원, 그리고 핸들바가 98만원, 이렇게 한 돈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프레임 셋으로 나오는 랩71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건 또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프레임 셋만 필요해서 나머지는 다 저희 와이프 걸로 이식을 하고 저는 프레임만 가져다가 다시 조립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할 텐데 프레임만 필요하던 상황이라 그렇게 좀 이식을 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뜯어서 전부 다 조립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차 가격이 1650만원짜리 듀라이스 구성이고 파워미터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세라믹 스피드 코티드 베어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캐논데일 랩71 그리고 세라믹 스피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야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이제 프레임 셋도 사봤고 이제 완성차도 사봤는데 완성차가 답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베어링에서 주는 뭐랄까 비싼 걸 샀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현재 삼바다 스포츠가 캐논데일 공식 딜러예요. 그래서 삼바다 스포츠가 수입사고 저희는 수입사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랩71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량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일단 팀 레플리카라는 저희가 얘기하는 팀 컬러, 그거는 프레임셋만 들어왔고, 원래 완성차가 들어오려고 있던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면 팀 컬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 물건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수입사들이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팀 레플리카가 들어올 계획은 없다. 그리고 프레임셋은 다 들어왔지만 이미 판매가 조금씩 되고 있고, GT 컬러, 그 초록 색깔 들어가 있는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어느 정도는 수량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셋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제 영상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컬러에 대한 선택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게 이 모델 완성차로 구매를 해야 되나 프레임셋으로 구매를 해야 되나, 결국에는 두 개를 다 구매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스라는 이 컬러링이 마음에 들고, 이 랩71 데칼이 기성품에는 랩71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랩71이라고 적혀 있질 않아요. 그것도 팀카 버전과 기성품의 버전을 좀 나눈다? 이런 좀 확실한 뭔가 캐논데일만의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제가 이제 자전거 조립을 해보고 뜯어보고 분해해보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자전거들을 많이 만져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다, 공학 박사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설계들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다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들이 좀 많이 바꾸고 있는 듯한 요 헤드 튜브 쪽, 그리고 포크 쪽, 다운 튜브, 비비 쉘 요쪽이 가장 많은 큰 변화가 있었어요. C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납작형 에어로한 C포스트를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렇게 C스테이 부분 이렇게 내린 거, 요즘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브랜드만 지우고 뭐 BMC다, 캐논데일이다, S웍이다, UCI 경기에 준하는 바이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의 이제 브랜드만 바뀌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캐논데일 에보가 4세대잖아요. 4세대가 나온 지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게 저는 뭘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제일 유심히 본 게 포크 부분, 요 앞부분, 요 연결되는 요 부분이 실제로 위에서 튜빙을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에어로를 나 에어로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갈 것 같이 생긴 그 튜빙이더라고요. 헤드 튜브가. 와, 저거 진짜 잘 나가게 생겼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나가요. 바람 가르는 소리가 요 앞부분에서 좀 많이 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포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튜빙보다 많이 넓어졌어요.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결국에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거는 최대 클리어런스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그거에 맞췄고,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의 이점이 예전에는 포크를 줄여서 바람을 같이 갈라나가야겠다라는 기준이 사용자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의 전반적인 모든 에어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바람이 포크가 넓어지면 바람을 더 많이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사람이 탑승을 한 상태에서 포크를 넓히면 바람을 와류를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요즘은 기술 개발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큰 물방울 무늬, 캄테일이라고 하는 그 물방울 무늬를 뒤쪽으로 가면서 바람을 좀 잘 흘려줄 수 있게끔 나오는 건데, 에어로다이나믹에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요게 Di2 내장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요 부분, 요 부분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데 배터리가 위치 포지셔닝이 바뀌면서 Di2 기준이고, 스램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 배분이라는 게 앞쪽 뒤쪽이 밸런스가 좋았잖아요. 배터리가 밑으로 내려갔다. 밑부분에 뭔가 안정감이 더 생기는 느낌, 좀 안정적인 구조 역학?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구조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무게가 중심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밸런스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좀 주행을 해보니까 좀 뭔가 깔려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단순하게 디자인적으로만 심미적인 거로만 캐논데일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3세대보다는 4세대가 결과물이 훨씬 좋아졌다. 물론 이제 3세대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4세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신형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 모든 기술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이 신경을 쓴 모양이 보입니다. 프레임셋이든 완성차를 구매하시면 에어로 물통이 들어갑니다. 제가 에어로 물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에어로 물통인데 장점, 이걸 끼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얘를 꼈을 때 공기 저항을 줄여서 와류를 더 생기지 않게 해서 바람을 흘려서 내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물통 케이지랑 이 물통이랑 얘를 주거든요? 근데 안 써요. 문제가 좀 무겁다. 121g. 네,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121g인데 제가 재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동호인이니까 이거 쓰면 분명히 에어로다이나믹이 좋은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솔직히 좀 간지가, 물통이 뭐랄까 빼고 먹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괜찮거든요. 실제로 물통이 나쁘지는 않는데 예쁘면 좋겠는데 좀 예쁘지가 않다. 이게 너무 좀 물통 케이지스럽지 않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걸 쓰기에는 뭔가 내 자전거한테 포기할 수 없는 하차감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좀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적인 부분, 무게 기껏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무게를 못 빼니까 이걸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도 캐논데일에서는, 제가 무슨 브랜드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물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서 기술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핸들바 중요한 요소죠. 근데 핸들
핸들바는 제가 모모 디자인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뭐 모터 스포츠 그리고 F1 레이싱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모모 디자인이라는 회사와 캐논데일이라는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핸들을 만들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이 캐논데일이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꽤 오래전부터 캐논데일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자전거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를 탔어요. 예를 들면 사자왕 치폴리니, 유명한 피터 사간, 그리고 리고베르토 우란, 요즘은 핫한 사람이 리차드 카라파즈, GC급 라이더들이 많이 탔던 브랜드고 뭐 아무튼 얘네가 브랜드 히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언더밸류로 이제 미국의 3대 브랜드 그러면 트랙, 스페셜, 캐논데일인데 캐논데일은 얘네 두 가지 브랜드의 적수는 안 된다. 물론 글로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논데일이 브랜드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랩이라는 등급이 새롭게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왔잖아요. 실제로 이 랩이라는 등급이 카본을 만드는 원사들이 되게 좀 어려운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 세대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 타 브랜드에서 몇 카본, 1100 뭐 이상 카본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캐논데일은 먼저 이미 적용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케팅 고자예요. 실제로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쉽고 캐논데일 랩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했냐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랩이라는 브랜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스페셜라이즈드의 S웍스를 만드는 분이 미국 글로벌에서 S웍을 만들던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캐논데일 브랜드로 간 거죠. 이 캐논데일이 언제 생겼냐? 죄송합니다. 네, 1971년도에 만들어진 랩. 랩은 그 뭐라 하죠? 연구소. 캐논데일을 처음 만든 만약에 이 브랜드가 여기 있었다면 사람들이 랩 71?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안정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캐논데일이 여기 있고 이게 스페셜 웍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S웍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페셜라이즈드는 S웍스다 이렇게 모두 다 알고 계시긴 하는데 실제로 S웍스 판매율이 제일 높기도 하고 어쨌든 랩은 요 뒤에 이렇게 잘 적혀 있어서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저 박스 보셔도 박스에도 저 랩 한쪽에 요게 좀 깨알 디테일인데 박스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다 이렇게 그어놓고 프레임 바디를 형상화한 느낌? 디자인 그래픽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과 4세대 에보를 지금 타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애착이 많이 가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실제로 오래 길게 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이렇게 섞어서 여러 가지 타보기도 하고 조립도 해보고 만져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4세대 에보는 개인적인 입장이 제 개인적인 의견 참고만 해주시고 굉장히 만듦새 좋고 그 금액만큼의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많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핸들바 이슈가 있었어요. 도장이 레진이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뽀글뽀글 이렇게 막 올라오는 듯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수입사 측에서 굉장히 빠른 피드백으로 핸들바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AS적인 부분이 조그만한 수입사에서 잘 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잘 해줍니다. 그리고 캐논데일도 절대 작은 회사 아니고 삼바다 스포츠 수입사도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니까 아마 구매처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고 이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캐논데일 브랜드도 선택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뚜르드 프랑스가 지금 3스테이지까지 갔어요. 근데 리차드 카라파즈라는 93년생 선수가 지금 랩 71 이 등급의 골드 에디션을 타고 지금 뚜르드에서 종합 우승 저지 옐로우 저지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금방 또 뺏길 것 같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노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데일이 판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자전거 캐논데일 브랜드가 홍보를 좀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랄까 마케팅에 좀 약한 캐논데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니 아무튼 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뭐 절대 오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자전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 저한테 오셔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에보 스탠다드, 하이모듈러스 그리고 랩 71의 세 가지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두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얘네 그 브랜드 성향 자체가 아예
그냥 우리 야 최상급은 최상급대로 엄청 좋은 것만 해서 밑에 등급이랑 차등을 많이 둘 거야. 이런 브랜드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실 때 많은 부분 고려하시겠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 꼭 랩이 아니어도 에보 스탠다드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 있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럼 하이 모듈러스도 괜찮고, 나는 꼭 곧 죽어도 저처럼 이 랩이라는 이 브랜드에 돈을 불살르고 싶다 이러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꼭 구매를 하신다, 대전에 계시다고 하면 실제로 보시고 오셔서 상담도 받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자전거 매장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고객분들한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 채널 구독해주시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고객분들, 항상 이런 똑같은 멘트를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뭐랄까 진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매장 찾아주시고 해주시는 고객분들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진짜 감사해요. 정말로 일개 대전에 뭐 조그만한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감사해. 이게 그냥 입에서 붙어서 나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고객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ASMR이랑 1분 컨텐츠 제가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시간이, 이것도 핑계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육아도 해야 되고 영상 편집은 새벽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컴퓨터를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